네, 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 잘 점검해 보셨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플로우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준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요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부터 좀 잡아볼 텐데요. 그러면서 또 기대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입니다. 테슬라입니다.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8월 8일 날 공개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좋게 좀 판세가 바뀌는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매매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되는지 알아봅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이요.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본격적 턴어라운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요. 자율주행 관련주 주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두 분 다 제한적인 느낌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CEO, 테슬라 CEO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무인 택시거든요. 네. 이거 이제 오는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미 포춘지 뭐 이런 그 분석 기사들을 보니까 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완전치 못하다. 그래서 뭐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안 그래도 뭐 이 기사가 이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8월 공개 이슈로 이제 금요일 날 시간에서 테슬라가 좀 3%대 상승이 5% 정도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련주들을 봤는데 뭐 당연히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이 추세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관련해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시외에서 올랐으니까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떤 종목이 좀 강하게 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뭐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현대차랑 기아도 최근 뭐 저밸류업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뭐 반도체 섹터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오히려 좀 자동차 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이 매도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네. 기관이 좀 매도를 했지 외인은 좀 꾸준히 좀 간헐적으로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저는 그래도 현대오토에버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매년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에서 20%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 오늘 반등이니까 만약에 보신다면 현대오토에버 정도 보시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모트렉스 같은 거는 조금 테마적으로 자율주행 섹터에서 좀 많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뭐 라닉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4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예. 실적적으로 좀 괜찮고 그리고 좀 우량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차 기아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이왕에 여기서 고르실 거라면 그래도 확실하게 그래도 실적 보고 가시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께서도 관련해서 네. 자율주행에만 딱 이제 얘기를 초점을 맞춰 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로보택시 이슈 같은 경우는 핵심을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이제 전면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핵심이지만 이게 굉장히 그럼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또 제가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요? 사실 이 전면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최초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있고 그 제너럴 모터스 자회사 크루즈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얘네는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가 지금 2달 정도 진행을 하다가 허가가 취소됐어요. 네. 인명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근데 이 상태에서 테슬라가 우리 자율주행은 달라 하면서 8월 8일에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래도 또 안전상의 이유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고가 났었던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고도 워낙 이게 이슈가 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거랑 아무래도 사람이 안 타고 사고 나는 거랑 우리가 접하는 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식 자체도 사실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런 점이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김준환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해요. 올해 들어서 지금 주가가 33%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테슬라는 뭐 테마단 종목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회사예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턴어라운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지금 머니플로우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네. 인도량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량만 준 게 아니고 공장 가동률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요. 중국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테슬라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려면 고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가형 차 내라. 요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시간이 좀 필요한 얘기고 지금의 반등은 저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슈를 우리가 받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 있잖아요. 네. 뭐 오늘 뭐 강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닉스, 라이콤,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테마단 대응이 오히려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마단 대응이라는 거는 끌고 가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그나마 이 테마단에서는 좀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이슈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큰 줄기에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기적으로 실적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또 유리기판은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들 자세히 보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김진원 전문가 한 줄 평요. 네,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앞으로 계속 봐야 되면 지금 매집이 계속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김근우 전문가님? 사실 제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 하면은 사도 된다로 인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건가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테마단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면 유리기판은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밸류를 땡겨오는 거거든요. 전고체 같은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네. 제가 유리기판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랑 똑같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전고체 배터리 아직 없습니다. 개발할 거고 양산할 겁니다.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 수급 관심도로 인해서 상승이 발생하고 또 그 안에서 변동성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막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 안 맞습니다. 다만 유리기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제품이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플라스틱 기판이 주류인데 유리코어층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어떤 측면이 있냐라면 AI 반도체랑 겹칩니다. AI 반도체는 보다 세밀한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판이 좀 더 딱딱해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유리 기판 쪽으로 앞으로 방향이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장점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AI 반도체에서의 유리 기판이 앞으로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 많습니다. 하지만 네. 단점도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용 절감에 대한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하려면은 양산 단계에서 좀 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개발 단계에서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얘네를 뭐 모아간다든지 이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럼 비전이 없냐라고 볼 때는 아닙니다. 엔비디아, 뭐 인텔, AMD 다 얘기했어요. 26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유리기판 써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주목받는 거고 또 삼성 이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삼성 전기가 또 주목받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 하는 뭐 기가비스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제조할 때 뭐 레이저 가공할 수 있는 피롭틱스라든지 또 뭐 소재단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YC캠이나 뭐 식각 공정하는 FNS테크, ICD 이런 게 지금 막 테마단에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양산 단계 되고 개발 단계 거치고 양산 단계 가면 네. 실제로 얘네들이 주목받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한 반은 걸러질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도요. 얘기 나올 때 작년에 보세요. 뭐 레몬이라는 종목도 막 있었고. 그랬죠.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지라는 종목도 있었고. 지금 올해 전고체 얘기 나올 때 또 걸러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종목들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사실 양산 얘기하는 게 지금 26년 얘기 나오는 게 유리기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은 걸러질 거고 내년 되면 반은 걸러질 거고 또 1년 지나면 반은 걸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단 대응으로 보시는 게 맞지
이걸 앞으로 계속 봐야 되지만 테마 단으로 보시는 게 맞지 이거 끌고 가는 거는 안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저는 탑픽으로는 일단 주가 자체가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기가비스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왜냐면 여러 모멘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가비스가 좀 그나마 괜찮아 보이고 필옵틱스라든지 HB테크나 YC캠처럼 지금 급등 간 애들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같이 좀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이 같은 주제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기준점이 높아져만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겠어요.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도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다. 그러니까 점점 고수들만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까지 뭐 야스 이런 종목까지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테마 확산이긴 확산인데 네. 이제 뭐 최고 대장주였나요? YC캠이나 그다음에 이제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 좀 이제 슬로우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테마적으로 이제 좀 강세가 좀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수급이 좀 분산이 돼요. 필옵틱스만 그냥 계속적으로 좀 올리다가 네. 오늘은 또 JNTC가 또 대장주로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바뀌네요. 예, 계속. 대장이 좀 교체가 되고 네. 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삼성전기랑 SKC가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어떤 유리기판 쪽의 어떤 진짜 관련주들인데 삼성전기보다 SKC 같은 경우에 올해 하반기부터 네. 미국 공장에서 유리기판 양산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빠른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네. SKC가 그나마 오늘 조금 삼성전기보다는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이 자회사 이제 초기 고객사가 AMD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애플도 그렇고 인텔도 모두 다 유리기판 쪽에 이제 참여한다는 뭐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아무래도 뭐 메이저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 좀 봐야 되긴 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관련주들 대장주들이 조금 슬로우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네요. 슬슬. 네,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예, 들어가실 때 무조건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예.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본다면 JNTC를 좀 지지난주부터 계속 봐왔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JNTC가 이제 TGV 장비라고 해서 이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비를 하는데 애칭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옵틱스랑 캠트로닉스에서 공급을 이제 받아서 이제 공정을 하고 검사를 해서 유리기판을 이제 최종적으로 삼성전기, SKC, LG 이노텍 같은 기판에 업체 공급을 합니다. 중간 회사군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좀 핵심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적이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에다 공급을 해요. 원래는 삼성전자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뭐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유리기판 사업에 어떤 진출을 한다고 저번에 주주총회에서 뭐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때부터 좀 주목을 좀 받는 회사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좀 너무 높아요. 예, 높기 때문에 오늘 세네요. 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좀 우량한 MLCC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네. 7월에 이제 폴더블 폰, 예, 그다음에 갤럭시 링 관련해서 이제 출시 어떤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폴더블 관련해서 삼성전기도 또 겹테마니까 예, 차라리 좀 우량하고 이제 실적도 좋거든요. 삼성전기는. 그래서 보신다면 어떤 삼성전기 정도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에 자신 있으면 JNTC. 네, 약간 맞아요. 좀 자신 없으면 삼성전기. 예, 맞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유리 기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방향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를 봅니다. 오늘 3개의 이슈 중에서 2개가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중요한 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 더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조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 힘드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네, 턴어라운드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진환 전문가 먼저 듣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뭐 제가 이슈 플로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예, 좀 좋지 못하다.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뭐라고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뭐 저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럼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뭐 부정적으로 하면은 이게 불문율이다 이럴 정도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도 안 좋지만 조심스럽죠. 예, 조심스럽게 말하기가, 솔직히 예. 말씀드려왔어요. 이걸 자신 있게 2차 전지 안 가요 지금 매도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물론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2차 전지 보시다가 엔캠 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엔캠 맞아요. 오늘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전고 뚫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전지는 제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왔어요. 2차 전지는 제가 본격적인 반등은 분명히 이번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다른 뭐 분들께서는 좋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1분기 실적 안 좋고 2분기까지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게 2분기 그래서 2분기에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악재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안 좋게 보니까. 반대로. 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안 좋은데 2분기까지는 더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참 네.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조금 빠르게 요게 시장에서 악재 해소를 봤으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악재 해소로 바닥은 잡지 않을까 했는데 2분기 실적까지 지금 더 안 좋게 보거든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이 좀 가파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네.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형 LFP 배터리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래형 전고체 배터리가 이거를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같고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2차 전지 섹터, 저기 전기차 쪽이 요즘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면서 관련주로도 제가 코리아 FT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제너시스 브랜드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현대차가 되게 빠른 거예요. 예, 저는 현대차가 정말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다라는 전환이 되게 빨라요. 다른 기업들 대비.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제 즉 전기차 쪽이 조금 이제 캐즘 현상으로 조금 이제 수요가 둔화되니까 바로 하이브로 이렇게 돌려버려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네, 도요타는 되게 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참 대단한 기업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배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리아 FT 그래도 급등 금요일날 나온 다음에 좀 버티는데 그래서 이런 쪽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엔캠이 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근데 왜 얘만 이렇게 독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에서도 좀 엔캠 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있고 전해질 관련해서 제가 프롬에서 나와서 엔캠 얘기 예전에 드릴 때도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전해질 쪽이 그 FA50법으로 해서 예. 중국 기업들을 좀 많이 누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거의 1위부터 5위까지의 이 전해질 기업이 다 중국 기업인데 그 물량을 다 엔캠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합니까? 네, 다? 그것들을 거의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엔캠이나 기타 전해질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조장 여러 가지 기업들, 동화 기업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대장주로서 지금 나서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좀 이제 모멘텀,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으로 이렇게 그냥 좀 올려버리는 수급으로 그냥 강하게 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엔캠으로 그냥 몰고 가는 좀 그런 느낌 아닌가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펀더멘탈 얘기하면 또 이제 뭐 펀더멘탈에서 어떤 얘기 나오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는 엔캠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또 현대차랑 기아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네. 되게 잘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 더 매력 포인트는 지금 더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PBR이 낮아요. 예, 저평가에 PBR 도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5월 달에 이제 정부의 어떤 저 PBR 어떤 이슈가 나오긴 하죠. 근데 선거가 좀 중요하긴 한데 예. 그런 부분에서 뭐 현대차 기아도 괜찮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좀 바닥은 결국 잡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내리면.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나 다른 곳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얼른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근호 전문가가 되겠는데요.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 몇 주째 연속으로 2차 전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거품을 좀 걷어내자. 맞아요. 저도 예. 참 이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종목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부분 가격대가 높아요. 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배터리는 대장입니다. 근데요, 이번에 매출액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75% 감소했습니다. 1,573억 원 나왔는데요. 1,573억 원이 어떤 돈이냐면 미국에서 보조금 준 겁니다. 보조금 1,889억 줬고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사실상 보조금 빼면 300억대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강국, 사실 세계 최대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투자도 많이 했고 초반에. 예. 그 중에서도 배터리 대장이 영업 손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안 좋다는 거예요. 안 팔리고 있다는 거고 재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공장 가동률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안 좋은 거예요. 아프네요. 약간 듣고 네, 있는데.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네.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이 상태에서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이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안 좋은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팔지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도 더 내려가잖아요. 저는 사실 바닥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바닥 잡을 거 지금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빠르면 좋다. 2분기에도 그대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저는 사실 4분기까지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저는 왜냐면 턴어라운드 할 만한 뭔가 소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뭐 테슬라가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네, 배터리 업계에서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서칭해도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 배터리 단 말고 양극재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1분기에 1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8% 줄어들 전망이에요. 근데 이 전망만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물 가격이 하락합니다. 리튬 하락하고요. 니켈 하락합니다. 이게 뭘 가져오냐면 역레깅 효과예요. 레깅 효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리튬을 1,000원에 사왔어요. 팔 때 되니까 리튬이 2,000원 됩니다. 그러면 이 시차에 따른 가격 마진 우리가 붙여서 팔 수 있어요. 그렇죠. 1,000원에 사왔는데 리튬이 500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역레깅 효과도 맞아서 팔아야 됩니다. 리튬주 안 좋은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역레깅 효과도 그대로 맞고 있고 저는 4분기까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제 의견입니다. 도중에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와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지금 몇 주째 탑픽을 안 뽑고 있는데 네. 오늘도 탑픽은 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2차 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직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럴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